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유독 총기 난사, 살인 등 끔찍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소식까지 우울한 소식들이 많네요. 그래도 11월 30일 화요일 저녁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 고!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랭캐스터에서 일가족 5명이 살해된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 자녀 4명과 장모까지 5명을 살해하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 자녀 4명과 장모까지 일가족 5명을 총격 살해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29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전날 밤 10시 27분께 랭캐스터 지역 가넨 레인 3,500블록에서 위치한 한 주택에서 어린이 4명과 50대 여성을 총격 살해한 29살 흑인 남성 저마카스 데이빗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 경관들은 당시 주택에 출동해 현장에서 숨져 있는 50대 여성과 여아 1명, 그리고 남아 3명 등 5명이 숨져 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체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11살 너마이어 데이비드, 7살 조마커스 데이비드 주니어, 2살 케이든 데이비드, 1살 노아 데이비드 등 4명이며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모, 51살 에리카 잉글랜드도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데이빗은 살해된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50대 여성의 사위로 총격 살인을 저지른 당일 랭캐스터 셰리프국 로비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고 셰리프국은 그를 신문한 뒤 29일 오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돼 재구조에 수감됐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총격 살인해 현장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를 했고 동네 주민은 당시 그녀가 전화를 하며 내 아이들이 죽었다고 반복해 외치며 절규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틀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끔찍한 소식입니다. 오늘 미시건주 한 고등학교에서 15살짜리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교사 등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 미시간주 옥스퍼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짜리 고등학생이 총을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CN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4살, 17살 소녀와 16살 소년 등 3명입니다. 부상자는 8명으로 이를 모두 총을 맞았습니다. 2명은 현재 수술을 받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총상을 입었지만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교사도 1명이 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학생은 현재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이것은 모두 부모에게 최악의 악몽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총격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14살짜리 소년이 총에 맞아 그것도 18발이나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미르 제퍼슨이라는 소년이 무려 18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총기 난사범 2명이 겨우 14살 된 소년에게 다가와 36발의 총을 발사했는데 이 중 18발을 제퍼슨이라는 소년이 맞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14살짜리 소년이 18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실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올해 들어 29일까지 508건의 살인이 벌어졌는데 올해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3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LA 메트로에서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저소득층 주민들에 발휘되고 있는 메트로 전철과 버스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스는 올해 9월까지 메트로역에서 발생한 폭행, 절도, 강도,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지난해보다 25%, 2019년보다는 9%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메트로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470건으로 지난해 375건, 2019년 432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 발생한 범죄 건수까지 합쳐지면 올 한 해 메트로에서 발생한 범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살인사건은 올해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3건, 2019년에는 1건이 발생했습니다. LA타임스는 메트로 범죄 급증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트로 이용객 대다수가 저소득층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가 사이버 먼데이였죠? 쇼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이버 먼데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쇼핑 지출이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어도비 애널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사이버 먼데이의 전날 온라인 쇼핑으로 총 107억 달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89억 달러를 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온라인 쇼핑액이지만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 기록해 108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도비가 지난 2012년부터 에코노미스 관한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후 사이버 먼데이의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이번엔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할인폭이 예년보다 줄어들면서 쇼핑 매력이 떨어진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의 전자제품은 평균 할인율은 12%로 지난해 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의료 할인도 지난해 20%에서 올해 18%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은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보다 평균 13.9%로 오른 것으로 어도비가 집계됐습니다. 물류 대란과 공급망 차질 문제도 사이버 먼데이 매출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11월 온라인 쇼핑 중 재고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뜬 건수는 팬데믹 이전이던 작년 1월보다 16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프라 뉴스 제니 박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평균 크레딧 점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구제금으로 빚을 갚은 미국인들이 많아 점수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이 크레딧 스코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이 크레딧 점수가 올라간 것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부채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파이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 파이코 점수는 716점으로 지난해보다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은 나쁨으로 간주되는 600점 이하 대 소비자들의 점수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600점 이하 소비자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평균 신용점수가 581점이었던 것이 지금은 평균 601점으로 높아졌습니다. 보통 670점에서 739점 사이의 점수를 좋음으로 간주하고 580점 이하 점수는 나쁨으로 간주합니다. 신용점수는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얻거나 자동차, 가전기구 등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쓰입니다. 보고서는 소비지출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미국인들이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빚을 줄인 것이 신용점수를 향상시킨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네소타주가 평균 742점으로 미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버몬트주 738점, 위스콘신주 736점 순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도시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74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세인트폴 743점, 보스턴 742점 순이었습니다. 카프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사태 전까지만 해도 급등하던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 국제 유가는 5% 넘게 폭락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2.87달러, 3.9% 떨어진 70.5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70.22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배럴당 3.77달러, 5.4% 떨어진 66.18달러로 거래됐습니다.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11월 한 달 새 20%가량 하락해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지난주 금요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9일부로 다시 올랐으며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유가 하락을 자극한 것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이 아직 없는 만큼 석유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소뱅크는 오늘 브렌트유 가격이 이미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200일 평균 가격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이며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멈추거나
추가로 감산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남아공의 감염자들에게는 주로 마른 기침, 발열, 식은땀, 근육통 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존 코로나 감염과는 달라 미각이나 후각 상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의사 운벤 필라이는 우리는 마른 기침, 발열, 식은땀, 많은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사인 안젤릭 쿠체는 자신이 본 많은 환자들은 심한 피로와 같은 비정상적 증상을 보였고 미각이나 후각 상실 등을 보고한 환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 접종만을 마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부스터샷 등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오미크론의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피터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백신 업체들이 최근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업체들은 기존 백신이 보호 효과에 대한 실험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기존 백신이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몇 달 내로 오미크론에 대응할 백신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저의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CNBC 인터뷰에서 아직 모르지만 기존 백신이 보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100일 안에 새 백신을 만들 수 있으며 이미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저는 백신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26일 DNA 형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더나의 최고의학 책임자 폴 버튼은 전날 BBC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면역 회피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백신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대량 생산에 앞서 내년 초에는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의 스테반 방셀 최고 경영자 CEO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이라는 특정 변이에 대한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어 공급할 준비를 하기 전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업체들이 기존에도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경우 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백신 고안 작업을 했지만 현재 부스터샷으로 쓰이는 것은 초기에 만든 오리지널 백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특색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매슈 해리스는 오미크론 부스터샷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200억에서 500억 달러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FDA 자문위원회가 머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머크의 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권고안을 찬성 13, 반대 10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반대가 10명이나 돼 3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것인데요. 머크는 당초 이 약이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5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FDA에 공개된 전체 결과 자료에선 효능이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힐데르스 FDA 자문위원은 이 약은 1만 분의 1 또는 10만 분의 1의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백신을 회피할 돌연변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백신을 회피하는 돌연변이가 유도되면 실제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힐데르스 박사의 경고입니다. 네, 예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유독 우울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밝고 활기찬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1월 30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